자, 정의용과 왕이가 다음 달 3일 중국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 그 블링컨, 오스틴 국무국방 두 사람이 왔다 가고 난 이후에 다음 주에 러시아 외교장관이 와서 한국에서 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자빠졌더니만 이제 정의용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왔으면 답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부터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이 국제사회, 특히 우방인 미국과 일본에 어떻게 보여질까 기추가 주목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외교가 노골적으로 친중이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미국을 만난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변명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미국을 만나서 우리가 미국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중국에다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가. 자, 이런 부분에서 참 이 한국의 외교 행태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보입니다. 그런데 정의용이가 오늘 보면요, 종전선언 또 관심이 많다. 미국이 긍정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자, 한반도 종전선언이 미 북간의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하고 북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랬는데요. 북한이 몇 차례 이 종전선언은 우리가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건 한국의 관심사다라고 말한 부분이 좀 공개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정의용이가 오늘 내신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입구 전략으로 종전선언이 유효한 방식인가 하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그래서 이거는 매우 유효하고 효과적이고 미국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 그러면서 미국의 판단이 우리랑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 등에 대해 계속 협의 진행 중이다라고 합니다. 제가 감히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은 이 종전선언을 해줄 이유가 없고 최근에 정리된 대북 정책에서 종전선언은 곧바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다라는 상징적인 이야기를 확인해 줌으로써 유엔 사령부가 해체돼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종전선언 유엔사 해체, 유엔사가 해체되고 나면 전쟁이 필요 없고 유엔도 떠났는데 한미연합사령부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 한미연합사 해체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런 다음에 전시작전권을 이제 넘겨주라. 너네들이 왜 여기 있느냐. 그래서 미군 철수로 귀결된다는 것을 미국 사람들이 이제는 다 논리적으로 한국 사람들보다도 더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의용이 한반도 전쟁 종료 7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남북이 아직도 기술적으로 전쟁 상태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조기에 종식돼야 된다고 정부는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휴전 상태는 정부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외교적, 경제적 활동에도 제약이 되고 있다. 그로 인해 정치적, 경제적 부담이 엄청나다라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휴전 상태인가 종전선언인가라는 부분은 이 정권이 북한과 유엔사 해체, 미군 철수를 도모하려고 꼼수를 부리기 때문에 이것이 예민하지. 일반 국민들한테 우리가 전쟁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 상태라고 보느냐, 아니면 일단 6.25 전쟁은 끝난 걸로 보느냐면 국민 대다수가 전쟁 끝난 지가 언젠데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냐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휴전 상태에서 다시 종전선언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그것은 이 자구 문제를 가지고 유엔사를 해체시키고 궁극적으로 미군 철수를 끌어내기 위한 친북, 종북 주사파들한테는 중요한 문제이지만은 일반 국민들은 여기에 어떠한 이런 이해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북한은 러시아, 중국과 우호 협력 관계라 하지만 미국, 일본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북한의 미일 관계 정상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참 속이 넓은 정권입니다.
참 웃기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문가리 정권은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을 입구로 여기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선종전선언 후 비핵화에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대북 정책 리뷰에서 우리나라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해줄 수 없다로 결론 내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2월 10일 하원 외교청문회에서 한국전을 공식적으로 끝낼 시점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먼저 무엇보다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가 파트너들의 안보 정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노력은 물론 미국의 자체의 안보 자산도 고려되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종전선언 같은 것은 그런 중대하고 극적인 것과 관련해 첫 번째 해야 할 일들은 앞서 이 모든 것들을 정진시킬 수 있는지 우리가 판단하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말에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안보 책임자 회의에서도 종전선언은 절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더운 청와대 안보실장, 미국 셜리반 NSC 안보보좌관, 일본의 기타무라 시게루 국가안보국장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분명히 정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용이가 내달 3일 한중 외교회담을 중국에서 하는데, 베이징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상하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만의 건문도, 그 중국말로 진먼도가 보이는, 빤히 보이는 샤먼시에서 한다는 겁니다. 좀 웃기는 이야기죠. 자, 건문도라는 것은 중국이 17만 발의 폭탄을 58년에 쐈는데도 이 섬을 지켜냈고, 대만군이요. 그리고 덕려군이 이 건문도를 자주 위문 방문했고, 대만에서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중국 대륙 샤문시 바로 앞에 있지만 대만이 이 섬을 전략적으로 지금 지켜내고 있다는 요새로서요. 그래서 이 섬이 빤히 보이는 샤먼에서 한중 외교 회담을 한다는 거, 이거는 중국이 뭘 상징하는가 하는 부분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대만을 공격하고 합병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이미 홍콩은 작년에 합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샤먼에 가서 한국 외교장관이 미국 외교장관과 방미 회담을 하기도 전에 중국을 가서 샤먼에서 이런 회담을 한다라는 것은, 이건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봤을 때 매우 이상하다는 거죠. 자, 미국은 이번에 3국 이 외교 안보 책임자 이 회의를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 있는 미 해군 사관학교에서 가진다는 겁니다. 미국이 해군 사관학교에서 이 회담을 가지는 것은 코드를 만들어서 중국을 해양 인도 태평양에서 포위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보이는 거죠. 한국이 이런 회의를 미국 가기 전에 외교장관이 먼저 중국 가서 한다라는 것은,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이례적으로 미국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한다. 중국은 반중연대에서 한국을 분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미 해군 기지에서 미국이 미일 한 3자 안보 회의를 하는 것과 이렇게 중국이 거기에 견제하기 위해 진먼도가 빤히 보이는 대만 앞에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한국이 이런데 응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오해와 의심을 받을 부분이다는 거예요. 정의용은 미중은 선택 대상이 아니고 G2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를 하겠다 하지만, 과연 우리 동맹들이 이 일을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미국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리는데, 중국의 이 샤문에서 지금 한중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포위하는 한미일 회의가 미국에서 열리는데, 그런데 한국의 외교장관은 또 중국에 가서 대만 바로 앞에서 중국 왕이와 외교장관 회담을 하게 되면,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에 한국은 한편으로 청와대 안보실장은 미국에서, 외교부 장관은 중국에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이런 이중적 모호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중국의 함정이라는 거죠. 중국이
대만 검문도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샤먼에서 동맹의 제일 약한 고리를 동시에 흔들고 있다. 미국 너네들이 아무리 미국의 안보실장을 불러다가 대북정책, 대중정책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려 해도 한국의 외교장관은 우리의 전략적 장소에 와서 우리와 의논을 해.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 불만이가 아니야. 우리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도에 걸려 들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아침에 중앙일보에 보면 조국을 갖다가 부패라고 거론한 미국 인권 보고서의 담당자가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버스비 국무부 부차관보 인터뷰예요.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남용한 것이다. 조국 사건이요.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다뤄주기를 제안한다면서 이 조국 문제에 대해서 이 조국, 윤미향, 박원순, 오거돈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성추행이 인권 침해 사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 인권, 노동 문제를 다루는 버스비 수석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이요. 왜 이런 문제들을 인권 문제에서 지적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패를 하게 되는 것은 이 부패 속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담고 있다. 부패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남용이다. 사람들은 정부에 대해 발언권을 가질 권리가 있고 공직자가 부당하게 일을 처리하고 관료가 부패했을 때 국민의 이익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부패는 인권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며 부패 혐의가 실명으로 기술됐는데 그것은 모두 집권 여당 출신이다라고 하니 특정 집단의 부패만을 골라서 하지 않고 전형적인 부패 사례를 선택했는데 인권 침해의 유형별 구체적 사례를 적시했다. 한국도 다른 나라처럼 부패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이랬습니다. 자, 미국이 완전히 이 한국의 문 정권을 지금 망신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 관계가 지금 문 정권의 친중 친북적 입장 때문에 미국에 의해서 문 정권을 바라보는 일정한 결론을 내리게 만들었고 이제 한국 정권의 로비에 놀아나지 않는 사심 없는 미국 정권에서 그 결론을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